헌재가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사건을 배당한 결과 마은혁 재판관이 취임 하루 만에 주심 재판관으로 결정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이완규, 함상훈 두 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이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판단하게 된 겁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인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관 임명 절차는 일시 중단됩니다. 현재의 9명 체제에선 재판관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효력은 정지됩니다.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에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주말을 포함해 나흘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헌법학 교과서에는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에 국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한 대행의 재판관 기습 지명을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임명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앞서 헌재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심리했던 경험이 있어서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재판관 구인 체제가 유지되는 게 18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재판관들은 평일을 열고 논의를 시작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을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직무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고인 시대였고요. 이번에 하신 결정은 이제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거리가 된 상태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직무 복귀 가능성이 있어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자제돼야 하지만 파면 이후에는 적극적 행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직 법제처장의 주장을 반박한 건 법제처의 15년 전 헌법 해석이었습니다. 2010년 2월 법제처 주도로 한국헌법학회 연구팀이 쓴 헌법 주석서. 대통령 거리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 등이 규정된 헌법 71조를 설명하면서 직무 범위도 정리해뒀습니다. 주석서는 대행의 직무 범위는 대통령 권한 전반이라면서도 임시적 성질을 고려해 현상 유지적인 것에 국한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당시 법제처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현상 유지로 봐야 한다는 견해와 현상 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모두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한 대행의 지명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걸 법제처가 과거에 정리해놓은 셈입니다. 법제처는 주석서 내용에 대해 연구팀이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한 것으로 법제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 해석 결과도 법제처 주석서와 같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을 받은 입법조사처는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의 유권 해석을 받아본 결과 압도적 다수로부터 위헌 위법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인사청문 요구서를 보내는 즉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1입니다. 헌법학자 100여 명이 모인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월권이자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지위를 잠시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목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헌법이 그어놓은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위헌적인 행위를 해서 파면이 된 건데 그렇다면은 권한 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현상 유지적인 측면에서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제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 모독이에요. 헌법재판소도 앞서 대통령과 권한 대행의 지위는 그 차이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한덕수 대행 탄핵을 기각하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으로 봤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 대통령목 재판관 후보자를 끝내 지명하지 않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례와도 어긋납니다. 헌법학계에서는 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헌법 소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무자격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은 국회의 법률상의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이 가능하고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을 받을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MBC는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이번 지명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명에 응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지만 이 처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권한대행 결정에 따르는 것이 소임이라고 했습니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금은 어떤 말씀도 드리기 어렵다, 죄송하다고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